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하루 속에서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 마주하는 작은 고민, 바로 손가락 빨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작은 손을 입에 가져다 대는 그 모습에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시지요. 아이가 언제까지 손가락을 빨아도 괜찮을까요? 혹시 잘못된 습관이 남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오늘은 이 행동의 깊은 의미와 우리 아이가 보내는 무언의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손가락 빨기는 한마디로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음파 검사에서 엄마 뱃속의 작은 아기가 조그만 손가락을 입에 머금고 있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손가락을 빠는 습관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기의 본능 속에 자리 잡혀 있답니다. 빨기 행동은 본능적으로 신생아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즉, 손가락을 빠는 모습 자체는 결코 부정적이거나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아기의 감정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왜 손가락을 빠는 걸까요? 손가락 빨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안정감과 위로를 찾기 위함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새롭고 때로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손가락을 입에 머금는 행동은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또 세상을 탐색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아직 언어가 서툰 시기에는 입과 손을 이용해 세상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달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한 후 혹은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런 맥락이 드러납니다. 아이마다 손가락 빨기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잠들기 전에 꼭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외출을 다녀온 뒤 혹은 긴장이 풀리는 저녁 시간에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는 부모님 마음에 걱정이 앞서겠지만 아이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음을 이해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시점에 부드럽게 습관을 바꿔줘야 하는지 발달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아기, 즉 만 0세부터 2세까지 이 시기에는 손가락 빨기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시기의 아기들은 빨기 본능이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젖을 먹으면서 안정감을 받기 때문이죠. 만약 수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빨기 욕구가 남은 경우 손가락을 빠는 행동으로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는 억지로 막거나 스트레스로 느끼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후 유아기, 2세에서 4세까지로 넘어가면 대체로 아이가 다른 활동과 경험에 관심을 가지면서 손가락을 빠는 빈도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색종이 접기처럼 양손을 바쁘게 사용하는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 빨기에서 멀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자꾸 손가락을 빼라고 하거나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다양한 놀이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령전기, 즉 만 4세에서 6세 사이에는 영구치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조금씩 손가락 빨기를 줄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아의 배열과 앞으로 자라날 영구치의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습관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 6세 이후의 학령기, 즉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었는데도 손가락 빨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영구치가 나오면서 치아 배열과 발음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아이가 자신감을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 속에 숨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손가락을 빨 때
그만해. 더 이상 빨지 마. 와 같이 야단치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 가족이나 환경의 변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는지 살펴보세요.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지 감정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이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그림 그리기나 블럭 쌓기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근육 놀이 등을 자주 해보세요. 미술 활동, 요리 놀이, 액체에 손 담그기 등 손에 무언가를 계속 쥐고 있어야 하는 활동을 자주 해주면 손가락을 입에 가져갈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손가락을 빼내기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아이의 시선을 부드럽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또 긍정적 강화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손가락을 빨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와, 오늘은 손가락 없이도 엄청 잘 놀았네. 정말 대단하다. 또는 네가 씩씩하게 장난감 블록을 쌓는 모습이 너무 멋져. 이렇게 아이의 작은 성취나 변화를 곧바로 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부모가 크게 기뻐하며 칭찬해주면 아이도 점차 자라나면서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다시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변화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매일매일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님의 온기가 아이의 성장에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손가락 빨기는 결국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발달 단계에 맞게 따뜻하게 지지해주는 마음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다양한 조언에 혼란스러울 때도 우리 아이만의 속도와 특성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걱정과 사랑이 많은 부모님,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우리 아이,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가족의 시간 자체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도 사랑과 인내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정말 멋집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